안녕하세요. 자, 유인물 봅시다. 유인물. 자, 1번. 자, 대체제. 무엇을 대신? 양을 대신. 보완제. 양을 함께. 탄력성의 결과는 양의 변화율. 그 다음에 4번, 5번 봅니다. 4번, 5번을 묶어가지고 거기 펴놓고 저를 볼까요? 자, 봐요. 회복상향. 도도한 그녀. 무슨 시장? 매도자 시장. 그러면 가격이 오르고 있죠. 예, 그럼 매도자가 많아요? 매수자가 많아요? 매수자가. 그럼 누가 거래 성립시키기 앞당기게 한다? 매수자. 그럼 누가 귀한 사람이에요? 매도자. 박자를 서로 맞춰. 앞서지 말고. 그 값이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그럼 과거의 사를 가격은 새로운 거래 입장에서 보면 낮은 가격이죠. 예, 과거의 사를 가격은 새로운 거래 있어서 가격 하한선. 이렇게. 자, 후퇴하여 고개 숙인 그녀 수구리. 무슨 시장? 매수자 시장. 그럼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요. 그럼 매도자가 많아요? 매수자가 많아요? 매도자가 많아요. 누가 거래 성립시를 앞당기래요? 매도자. 그럼 누가 귀한 사람이에요? 매수자 중시화.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요. 과거의 사례가 새로운 거래 입장에서 보면 높은 가격이죠. 높은 가격. 오르기 힘든 가격이에요. 과거의 사례가 새로운 거래에서 무슨 선? 상한선. 자, 그림 이제 유인물 봐보도록 합니다. 자, 회복 상향, 도도한 거냐 매도자 시장.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매수자가 많아요. 그래서 매수자가 거래 성립 시기를 앞당기려 하고, 매도자 중시, 과거 사례 가격은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낮은 가격 수준이어서 새로운 거래 하한선. 후퇴 하향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요. 그죠? 고개 숙인 그녀 수구리 매수자 시장.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서 매도자가 많아요. 매도자가 거래를 앞당기려 하고 매수자를 중시하고, 그 다음에 과거 사례 가격이 높은 가격이에요. 새로운 거래 무슨 선? 상한선. 이렇게. 이게 한 문제예요. 한 문제. 이게 한 문제로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다음 6번 들어가면 돼요. 6번. 수렴형. 공기수가 크다. 공기가 뭐예요? 봐봐. 이 머리점이 문제점이야. 공국술 기울기가. 그렇죠? 그 다음에 수의 곡선에. 자, 다시. 수가가 뭐예요? 수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 크리스탈 중심지 성립 조건은 어떻게 돼요? 제의 도달 거리가 최소 요치보다 커야 한다. 최소 어떤 게 작아야 돼? 최소 요치. 지가 소자라고 돼 있죠? 난 8번. 레일리 상거래 흡인력 인구 규모에다 거리 제곱으로 나눴죠. 허프는 고기 입력을 매장 면적을 거리의 람다성으로 나눴습니다. 람다가 공간 거리 마찰계수, 거리의 공간 마찰계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값이 클수록 유닛이 작아진다는 거죠. 10번 보면 A 도시로부터 분기점까지 거리 이걸 X로 했을 때 DA, DB를 어떻게 해서 제가 그림 이렇게 해줬죠. 자, 두 도시 간 거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게 디스턴스 AB 아니에요. 여기서 분기점이 어디일까 궁금해요. 그래서 막대나 삽을 들고, 기침 다 했어요? 막대나 삽을 들고 이렇게 절개를 해서 땅을 팠더니 뭐가 먼저 나와? A. 지금 A로부터 그리니까, 그렇죠? A로부터 그리니까. 그 다음에 B 뒤에 숨겨져 있더라. 이렇게 기회가 있어요. 응? 자, 1번. 이제 11번. 1번. 원료가 뭐예요? 중자가 무거울 중자예요. 저를 봐요. 여기 봐요. 떨지 말고. 우리 젊은 친구 다리를 너무 많이 떨어. 자, 원료 무거워. 그럼 가공하면 이제 무게 줄죠. 그러니까 일단은 원료 지향이 입집니다. 가공하면 무게 주니까 중량 감수 산업이에요. 맞습니까? 그런 원료가 국지 원료예요. 근데 가공할수록 무게 는 게 있죠. 이게 뭐예요? 중량 증가 산업이죠. 뭐가 무거워? 제품이 무거워. 무슨 지향 입지? 시장 지향 입지. 보편 원료를 많이 쓴다. 오케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해봐요. 무거워. 중량 감소. 중량 증가. 오케이? 응? 또 집에 가면서 운전하면서 또 하겠네. 즐겁게 합시다. 즐겁게. 뭐 인생 뭐 있어요? 즐겁게 살아야지. 공부도 이제 즐겁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그 노력하는 자보다 즐기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노력은 다 할 수 있지만 즐기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정말 힘들 때는 일부러 한번 웃어보는 것도 좋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많이 경험을 하는데, 정말 힘들 때는 한번 웃어보면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아, 내가 웃을 수 있다 이런 게, 그죠? 힘들 때 좀 참으시고. 오늘 190페이지. 자, 오늘은 이제 190페이지 할 건데, 이제 그 수업 오늘 학습 목표를 좀 잠깐 적고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오늘 뭐 할 거냐면요, 이제 지대 이론을 좀 배울 거예요. 여기 좀 많아요. 좀 아주 자질구레해요. 출제도 자주 되는데
좀 자질구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간구조론 배울 거예요. 공간구조론. 도시 공간구조론.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시장론을 이제 끝내는 겁니다. 시장론을 끝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론으로 들어갈 거예요. 정책론. 이 시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부동산 문제를 이제 살펴볼 겁니다. 부동산 문제. 부동산 문제에다가 더하기 시장 실패 원인 요거 시험이 잘 나오죠. 이거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해결하기 위한 것이 이제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토지하고 이렇게 주택을 이렇게 나눠요. 그 중에서 주택 정책이 사람들이 좀 비중이 높죠. 그래서 오늘 이 부동산 정책을 다 끝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일부 좀 하고 오늘 강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대이론이 학자들이 많이 나와요. 건강구조론도 그렇고. 여러분이 저 이름이 뭔지 처음에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자주 뭐 보니까 이제 이름을 알게 됩니다. 공법 교수님 누구예요? 갑자기 급질문. 순간 당황했죠. 민법 누구세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 이름은 몰라도 돼요. 저 이름. 그래서 지금 여기 뭐 학자들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좀 부담돼요 처음에는. 근데 자꾸 보면 이제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거 어떻게 해오지 하지 말아요. 여러분 전에 우리 저 상업 입지할 때 크리스탈러 크 것이 그렇게 떠오르잖아. 허프 물에 빠져서 허프 철도 레일은 몇 개? 2개 레일리 봐 이렇게 익숙해진다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이상하지만 자꾸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냐 결석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늦게 오는 게 아니에요. 빨리 와야 돼요. 그죠? 시간 좀 맞춰서 좀 빨리빨리 오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움직이기 싫죠? 그래요. 그래도 딱 이불을 걷어내고 맑은 공기를 마시면 또 마음이 달라져요. 응? 좀 힘 좀 내시고 제발 좀 빨리빨리 일어나시고 말이야. 누구 일찍 와갖고 선생님 그 저기 뭐 먹으라고 뭐 또 챙겨놓고 그러신 분도 계시는데 좀 빨리 좀 오세요. 응? 지금 동영상 공부하는 사람도 말이야. 학원 하라고 하고 길을 받아요 길을. 알았습니까? 좀 뜨끔했지. 잠깐 좀 눈이 마주쳤지. 꼭 나와야 돼. 지금 다 보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대이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대이론. 먼저 팔짱 끼고. 자, 지대이론 한 그 4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 교재를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지대가 뭔지 좀 잠깐 좀 이야기 좀 해볼게요. 지대하고 지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대는 예를 들어서 토지 사용료고 지가는 교환이 될 거란 말이에요. 사용이 될까 저것은 기간을 꼭 명시를 해야 합니다. 한 달에 얼마, 1년에 얼마 이런 식으로 기간을 명시해서 말하는 것이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유량이죠. 근데 지가는 기간을 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량과 저량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지가가 비싸면 지대도 비싸죠. 맞잖아요. 고급 수용차일수록 렌트비 비싸죠. 그거 똑같아. 왜 그래? 그러니까 지대이론은 곧 지가이론이에요. 그래서 별말이 없는 한 지대이론 뭐라고요? 지가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지대가 뭐냐 여기다 이제 또 의문이 되는 게 논쟁이랍니다. 논쟁. 첫 번째가 이제 고전학파 이야기하고요. 고전학파 이야기하고 두 번째 신고전학파 이 둘을 이제 비교를 한번 할 겁니다. 이 둘을 이제 논쟁이라 많이 불러요. 이 둘을 비교를 해서 여기서 보면 글자가 여기 4개고 여기는 5개죠. 맞잖아요. 여러분 이거 뭐 누군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아는 것은 글자가 4개고 5개 그거밖에 모르잖아. 응? 여기 글자가 하나 더 있어요. 뭐 있어요? 그래 신자가 붙었어요. 뭐 어떤 놈이 새 거야? 그렇지. 여놈이 옛날 놈이야. 알았습니까? 여기 최근 놈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가 선배겠죠. 얘가 선배겠죠. 이 선배가 이 지대가 뭐야 그랬더니 지대는 말이야 불로소득에 해당돼 이렇게 이야기해 왔어요. 잉여다 이렇게 했어요. 불로소득이 뭐예요? 늙지 않는 소득이죠. 그렇죠. 노력하지 않고 얻은 소득을 불로소득이라. 늙지 않는 소득 그러니까 네 그런 거 봐봐. 그거 아닙니다. 불로소득은 노력하지 않고 얻은 소득을 말해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고전학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생산요소가 토지, 노동, 뭐 자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돈 빌렸으면 사유이 대가 뭐 줘야 돼? 그렇죠. 이자를 줘야지 이자를. 남의 노동력 쓰면 뭐 줘야 돼요? 임금 줘야지 임금. 토지 빌렸으면 뭐 줘야 돼요? 그렇죠. 지대 줘야죠. 지대. 근데 이 고전학부는 이렇게 3가지 이런 식으로 엄격히 구분을 해요.
엄격히 구분을 하고 어떻게 하냐면 자 토지 노동 자업을 고용해서 이제 생산을 했어요. 이용해 생산을 했어요. 생산의 결과물을 먼저 여기다가 배분을 해주고 나머지가 잉여가 토지 귀속된다고 봤어요. 잉여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토지는 노력하지 않고 얻은 거다. 얘들은 노력이 대가로 볼 수 있는데 얘는 토지를 가진 자가 아무 노력하지 않고 그냥 토지만 가지고 있으면 얻는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럼 예를 들면 곡물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사람들 농사를 많이 지으려 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노동력 이런 거 뭐 투입해서 뭔가 이제 뭐 생산할 거예요. 생산을. 그러면 곡물을 팔아서 남는 게 많이 남아요. 이제 비싸졌으니까. 그럼 얘들 대가 치르고 남은 건 더 커지죠? 그게 지대란 거예요, 지대. 지금 이해하시세요? 아니 물건을 비싸게 팔았으니까 돈이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애들 목 챙겨주고 남은 게 다 뭐라고? 지대라고 보는 거예요. 저들은 돌아가지 않고 얻은 거다 이렇게 봤어요. 설득력 있죠? 설득력 있잖아요. 토지가 이제 여기 얘들은 노력하는데. 근데 이렇게 하니까 요 후배들이 뭐라 하냐면 아이 선배 그거 아니에요. 그래요. 생산비 생산비. 아니 똑같은 생산 요소 아닙니까? 생산 요소 비용이다. 생산 요소 비용입니다. 어떻게 그게 뭐 그리고 얘들은 이제 완전 분배정리란 걸 해요. 여러분 뭐 경제 이론이니까 알 필요 없는데 결과물을 이렇게 분배하다 보면 남는 게 없다고 봐요. 잉여가 아니다. 얘도 분배를 받는 대상이지 잉여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똑같이 하나의 생산 요소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엄격히 구분하지 않습니다. 엄격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뭐 토지도 일종의 노동이나 자본처럼 하나의 생산 요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지대가 오르면 생산비가 오르면 결국은 곡물 가격이 오르게 되는 것이다. 지대가 올라서 곡물 가격이 오른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곡물가 올라서 지대가 오른 게 아니라 생산비가 많이 들어서 곡물가가 올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야? 듣고 보니까 계란이 먼저야 닭이 먼저 이런 거 아니야? 듣고 보니까 이상하게 내가 설득을 당해. 맞는 것 같아. 둘 다 맞는 것 같잖아요. 시험 봐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미쳐버리겠다. 아니 그 학자들이 뭘 주장하긴 했는데 나는 시험을 봐야 하고 애들이 이렇게 주장했을 뿐이고 나는 헷갈리고 이따가 해줄 건데요. 고전학파는 곱불. 예전에 감기를 옛날 말로 곱불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고전학파야. 곱불. 알았습니까? 여기 글자 하나 추가된 게 이거죠. 쉬어. 교제하지 마 아직. 여기 봐요. 팔짝 끼고. 알았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농경지 지대 이론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차이키 대설. 데이비드 리카르도가 한 이야기예요. 차이키 대설. 차이키 대설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지 대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차이가 뭘 의미하냐면 비옥도 생산성 차이를 말해요. 비옥도 생산성 차이.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이 절대는 소유권을 말해요. 소유권을 가진 자는 무조건 지대를 받으려 한다 이렇게 말해요. 둘을 이렇게 대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리카도가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이 이야기합니다. 한계지 이야기를 해요. 한계지. 한계지가 뭐냐? 곡물 가격하고 생산비가 일치하는 토지예요. 그럼 자 어떤 사람이 이제 토지를 갖다 쓴다. 그래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었어요. 곡물을 팔았더니 얼마냐면 100만 원이에요. 집에 와갖고 이제 생산비 얼마 들었냐 계산했더니 100만 원이에요. 남는 게 없잖아요. 그 토지 상위 대가를 지불할 여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운동생기 좋긴 좋았는데 자 한계지는 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지대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대가 없다 이렇게 봤어요. 어때요? 설득력 있죠? 저는 지대 받으면 안 된다. 뭐 남는 게 있어야 지대를 주지. 설득력 있어. 그리고 그럼 지대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지대 크기는 이제 비옥도 높은 토지가 우둥지라 하고 비옥도 낮은 토지 열등지라 했을 때 자 우둥지와 열등지 차이 비옥도 차이가 지대 차이를 가져온다. 그리고 이 열등지가 가장 최열등지가 되면 그게 뭐예요? 한계지다. 가장 최열등지가 뭐라고요? 한계지라는 건 한계지. 그러니까 이 한계지 최열등지하고 다른 토지하고 비교를 했을 때 비옥도 높은 만큼이 지대 차이가 된다는 거죠. 응? 이렇게 봤어요. 그 다음에
수학 체감의 법칙이 성립한다고 했어요. 수학 체감의 법칙. 수학 체감의 법칙. 여기 좀 어려워요. 자, 여기 잠깐 봅니다. 이렇게 농지가 있어요. 우리 생산할 때는 토지, 노동, 자본 이런 게 필요한데요. 토지하고 노동만 쓴다고 한번 쳐보죠. 처음에 농부가 한 명도 없었고 곡물 생산량도 0이고 그래. 그래서 농부가 이렇게 이제 하나 들어가니까 곡물량이 이렇게 한가마에 이렇게 늘어났어요. 근데 말이죠. 농부 하나 더 들어와요. 이렇게. 그럼 생산량이 2개 될 것 같죠? 3개 되더라고요. 3개. 봤더니 얘가 얘를 땀도 닦아주고 그래. 옷차림 좀 다르죠? 자기 화이팅 그러면 더 열심히 이러고. 근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이제 농부 하나 더 들어오죠? 옷차림이 보니까 둘이 비슷하네. 그럼 생산량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제? 아니야, 4가마밖에 안 되더라고요. 늘긴 늘었는데. 봤더니 둘이 농담도 많이 하고 또 가끔 얘기를 붙잡고 싸우기도 하고. 얘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요렇게 하나 더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엉덩이 부딪혀서 일을 못해. 토지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노동을 계속 추가하면 생산이 계속 늘어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런 특징. 그래서 토지를 놔두고 노동력을 계속 집어넣으면요 생산이 계속 늘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추가적인 생산물이 하나, 여기 둘, 여기 하나 이렇게 줄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체증하다가 점차 체감에 가더라요. 이게 수학 체증 체감의 법칙이에요. 처음에는 체증 현상이 좀 나타나. 계속 투입하면 언젠가는 체감에 가가지고요 진짜 손실이 될 수가 있어요. 더 투입하면 안 돼. 여러분 농지는 정해져 있는데 사람을 거기다 한 100명 집어넣어봐 어떻게 되나. 밟고 지나다니지. 그러면 생산량 더 늘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 그렇죠. 토지를 늘려야죠. 토지를 늘려서 더 이용하려면 비용은 더 들겠죠. 비옥한 토지는 한정되어 있겠죠. 그런 토지는 지대가 더 비싸진다니까. 그러니까 저 열등지도 이제 경제학이 되고 생산비를 상승하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수학체계가 어찌 적용이 된다. 그래서 지대가 상승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고전학파는 대표적인 학자가 리카도예요. 리카도 고전학파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래요. 공급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서로 농사를 지으려 합니다. 그럼 비옥한 토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수학체가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지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대가 상승한다.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리카도. 자, 그러자 마르크스가 뭐라 하냐면 참 어이가 없네. 한계지. 지대에 있어. 지대에 있다. 없는 게 아니라. 자, 너가 토지를 빌려줬다. 그 토지가 척박한 토지든 비옥한 토지든 무슨 상관이냐고. 그 토지를 빌려가지고 감자를 심을 수도 있고 말뚝을 박을 수도 있잖아요. 내 토지 빌려갔잖아요. 소유권을 가진 자는 무조건 대가를 받으려 해. 무조건 지대 받는다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한계지를 할지라도 지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계지라 할지라도. 그래서 비옥도 따지지 않아요. 비옥도나 생산성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러니까 지주 세력이 지대를 많이 받아 처먹으니까 결국은 공물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 이야기하는 거하고 상당히 맥락이 비슷해요. 지주 세력들, 부르주아들이 지대를 많이 받아 먹으니까 무상계급, 플로레타리아, 들어본 적 있어요? 예. 그러니까 플로레타 혁명이 필요하다는 이유 이런 거지. 지주 세력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공물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 이제 시험 어떻게 봐야 돼? 봅니다. 읽어봐요. 알았어요? 여러분 이제 농사 지으면 곡물을 차에다 싣고 가죠. 차가 벤츠인가? 응? 자, 싣고 가는데 곡물 여기다 싣고요. 그죠? 가끔 농부가 뒤에 타고 가죠. 농부를 먼저 실어, 곡물을 먼저 실어. 농부를 먼저 실으면 깔려 죽어. 곡물 가격이 오르자
농부가 지대에서 타고 간다. 곡물을 싣고 지대에 오른다. 곡물 오르고 지대에 오른다. 이렇게 기억이라고. 알았습니까? 뭐가 먼저 올라? 곡물 가격. 그 다음 뭐? 지대가 오른다. 이렇게. 190페이지. 이렇게 하니까 좀 부담 좀 주네. 어? 네. 뭐 안 그러면 어떡해. 이런 곳곳에 이런 선물을 마련해 놨어요. 여기선 하구리 온자만 줘야 되는데. 자, 지대 이론, 지대 개념 거기 참고하기 잠깐 봅시다. 지대 일정 기간 한번 밑줄 그어봐요. 일정 기간. 토지를 이용하는 대가 밑줄. 2번 지가 일정 시점 밑줄. 토지 교환 대가 밑줄.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이거 지대는 유량 개념이고, 그렇죠? 지가는 뭐 전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식을 보니까 분자의 지대가 커질수록 왼쪽에 지가는 커지겠죠. 지가 지대는 비례한다. 요 식은 이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하면 알게 돼요. 저절로. 그 다음에 1번 지대에 대한 견해가 나와 있어요. 양가 1번 지대 논쟁 핵심. 동그라미 1번의 둘째 줄. 생산비를 인정하느냐? 어? 생산비를 인정하느냐? 그거예요, 그거. 양가 2번 고전학파 고자의 동그라미체. 동그라미 1번 끝에 가요. 다른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자녀 밑줄. 그리고 잉여 밑줄. 동그라미 2번 둘째 줄. 불로소득 밑줄. 그리고 불자 동그라미 쳐요. 동그라미 2번의 둘째 줄 불로소득. 불자. 곧불이죠? 그 다음에 내려가서 동그라미 5번. 가운데쯤에 토지와 자본을 엄격하게 구별. 끝에 생산 요소를 노동, 토지, 자본의 3요소로 구분. 자, 3번에 신고전학파 신자의 시옷의 동그라미. 동그라미 1번 끝에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 밑줄. 그러니까 생자 시옷의 동그라미. 그 다음 둘째 줄 끝에 요소 비용 밑줄. 오른쪽 페이지 191페이지 표. 고전학파 지대 성격 바로 가요. 다른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 밑줄. 정당성 여부 둘째 줄 불로소득 밑줄. 가격의 영향 곡물 가격 상승 지대 상승. 신고전학파 지대 성격 세 번째 칸이죠. 끝에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 요소 비용. 그 다음 마지막 칸 가격 영향 지대 상승 곡물 가격 상승. 순서가 그렇게 되죠. 잠깐 이거요. 리카드는 고전학파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고전학파 틀하고 똑같아요. 곡물 가격 오르자 지대가 올랐다. 이렇게 연결하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리카드는 고전학파에 해당됩니다. 자, 리카도 들어갈게요. 이제 농경지 지대로 리카도 할 때 카자의 동그라미, 알파벳 CAR 동그라미, 차익지대설 할 때 차자의 동그라미. 됐잖요. 그럼 이제 자동차가 떠오르지요? 그리고 뭘 실어? 곡물을 실어. 그리고 농부가 타고 가죠? 지대. 틀리기도 힘들겠다. 틀리기도. 자, 내려가요. 지대 발생 원인 볼게요. 기업 우둔지 공급 희소성인데요. B 가요, B. 비옥한 토지와 덜 비옥한 토지 밑줄. 그 다음 줄 생산비 차이가 지대 밑줄. 넘겨요. 니은 수학 체감의 법칙 밑줄. 됐죠? 여기서 설명이 토지 더 필요하단 말이 좀 빠져 있고요. 뭐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가봐요. 곡물 가격 상승이 지대 상승 원인 이렇게 돼 있죠? 동그라미 리을가 리얼. 곡물 수요가 증가 밑줄. 끝에 곡물 가격 상승 밑줄. 그 다음 줄 지대 크기도 점차 커지게 밑줄. 밑에 동그라미 3번 내용 기업 생산비와 곡물 가격 일치 밑줄. 끝에 한계지 최열등지 밑줄. 그 다음 줄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밑줄. 오른쪽 193쪽 니은 둘째 줄 끝에 일종의 불로소득 밑줄. 고전학파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우연히 비옥한 토지를 가진 자는 비옥한 토지를 가지지 않는 자에 비해서 얻는 지대가 더 크죠. 지가 노력한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불로소득입니다. 동그라미 디귿 들어가요. 차익지대 밑줄. 해당 토지 생산성과 한계지 생산성 차이. 미음 한계지 최열등지 밑줄. 지대가 발생한다는 걸 설명하지 못했다 밑줄. 자, 리카도 차익지대수 문제냐? 뭐가 문제냐? 한계지를 할지라도 지대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왜 그러느냐? 이걸 설명 못했는데 누가 설명했어요? 마르크스가 설명했어. 마르크스가. 넘겨봐요. 양가리 2번 마르크스 절대지대론. 동그라미 3번 가운데쯤에 최열등지에서 지대의 발생을 설명. 4번 토지 비옥도나 생산력에 관계없이 지대가 발생. 5번 지대가 곡물가격 결정.
표도 한번 해볼까요? 지대 발생 이후 리카도 차익 지대설 두 가지. 비옥한 토지 공급의 제한, 수학 제외 법칙입니다. 내용으로 바로 가요. 곡물 가격 상승, 지대 상승. 마지막 거 점. 해당 토지 생산성과 한계지 생산성의 차이. 그게 지대예요. 오케이? 예. 그 다음 오른쪽에 마르크스. 내용으로 가요. 지대 상승이 곡물 가격 상승. 마지막 줄.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 발생 요인. 어? 해봐. 그래서 절대라 그래.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 발생. 됐습니까? 자, 이제 이렇게 했고요. 우리 이제 진짜 이제 중요한 일로 들어갈 겁니다. T&A로 들어갈 건데, 지금 현대 지대 이론의 기초를 제공했어요, 이게. 예, 그래서, T&A 이론을 통해서 바로 현대 알론소의 입찰지대 경쟁지까지 딱 이해를 해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봐요. 일단 다 밑줄 그어줄 테니까, 에? 좀 적지 말고, 적어봤자 집에 가서 읽어줘, 그게? 생각을 해봐. 보면 알아?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말을 안 들어. 자, 여기 봐요. 다 지우고. 이거 다 제가 지금 판사하는 것을 이 다음에 다 요약점 다 만들어드려. 자동차도 똑같이 그려줘. 알겠습니까? 진짜라니까. 그럼 카에 네모 쳐져 있고, 차에 네모 쳐져 다 그렇게 해놔, 그냥. 그러니까 뭐 필기를 하지 말고 지금은, 마음으로 공부하자.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자, 이거 봐요. 제가 이제 T&A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 사람 참요, 1826년에 고립국 이론이라는 이런 걸 발표해요. 고립국 이론. 이 사람의 이론을 입지교차 지대설, 차지대설, 또는 이제 위치 지대설 이렇게 부르는데요. 지대설. 이 중에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위치 지대설이라는 표현을 거의 출제 표현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이 좀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이냐면, 야, 지대는 말이지, 농사지어서 곡물 가격, 곡물 가격이 이제 매상고죠. 매상고. 여기에서 생산비 빼고, 수송비 뺀, 여기가 지대다, 이렇게 봤어요. 자, 봅니다. 곡물 가격 그대로 두고, 생산비가 적게 드는 토지는 이것도 그대로 있다 칠게요. 비용도 높은 토지죠? 여러분, 생산비가 적게 드는 비용도 높은 토지 누가 이야기했어요?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맞죠? 이거. 이게 낮아지면 지대가 높아진다, 이렇게 하면. 나머지 일정하고, 이제 수송비가 적게 들면 어때요? 여러분, 어떤 토지가 음락이 가깝대. 수송비 적게 든대. 그럴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지대는 비싸진다. 나머지 비용 동일하게 칠게요. 곡물 가격이 비싸졌어요. 생산비 똑같은데. 그죠? 그럼 농사를 지는 사람들이 경기에 붙을 거 아니에요? 지대 비싸진다.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비리관계고 이건 반비리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예, 이런 식이 이제 교재에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한 게 뭐냐면 특이한 게 수송비 요 부분을 강조를 했다는 거죠. 수송비. 그래서 이 수송비 위치 개념을 추가했어요. 이거 교재에 다 있는 표현이야. 일단 밑줄 그어줄 거야. 무엇을 추가했어요? 위치 개념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수송비가 전략된 만큼 수송비 전략액이 곧 지대를 결정한다고 봐요.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수송비 전략이 지대. 그래서 나중에 우리 현대 지대 이론도 이거 기본 틀로 합니다. 그리고 고립국 이론을 어떻게 전개를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음락이 이렇게 있어요. 음락이. 근데 음락 가까운 데가 이제 자유농업이 있고요. 지금 이런 항목은 외울 필요 없어요. 예를 돕기 위해서 여기 임업이 있고요. 윤제시, 곡초시, 그 다음에 삼포시, 그 다음에 여기가 낙농어, 목축어 여기 있다고 봐요. 목축어. 이렇게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여러분 음락 중심지에서 낙농업이 여기 있는 게 이해가. 근데 뭐가? 임업이 여기 있잖아요. 응? 지금 저 이론은 1826년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그 건축자재로 목재가 아주 중요한데 문제는 운송수단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주가 뭐냐면 마차. 그러니까 이제 T&A이 논의전개를 좀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운송수단은 마차가 유일하다고 이렇게 전제했어요. 그렇다면 저 목재를 멀리서 끌고 와가지고 건축자재 쓰려면 끝장이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걸 운송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계곡 등을 이용하고 그랬단 말이죠. 물이 띄워가지고 막 옮기고 그랬어요.
운송수단이 열악하니까. 생각보다 그래서 임업이 멀리 있지 않아요. 제가 이걸 사례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 거고요. 요건 이해가죠? 낙농 여기 있다는 거. 자, 그럼 제가 이제 그림을 나타낼 텐데요. 그림을. 얘가 거리. 자, 임업을 한 사람에게, 자, 이 사람이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이제 음락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안으로 들어갈수록 수급이 적게 들겠죠. 수급이 적게 든 만큼 지대는 비싸지는 거죠. 이렇게. 이걸 임업이라 쳐볼게. 임업. 수급이 적게 든 만큼 뭐? 지대가 높아진다. 근데 이제 낙농업 어떻게 하면 출발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낙농업. 목축업. 낙농업 목축업. 이렇게. 근데 기울기가 다르네. 기울기가. 그죠? 왜 그럴까? 그걸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 기울기가. 일단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갑, 여기까지 을, 여기가 병,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갑이 내 토지 쓸 사람 나와봐 이렇게 했더니 임업하고 이렇게 낙농업 둘 이렇게 경쟁이 붙었어요. 누가 더 지대를 많이 지불하는 상황입니까? 임업.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임업이 토지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죠. 우리 내 토지 쓸 사람 나와봐라 경쟁이 붙었는데 임업은 여기 있고 낙농업은 여기 있어요. 역전됐죠. 그래서 요 우리 뭐라 하냐면 야 너는 아까 갑의 토지 여기 설명을 봐요. 어? 설명을 봐라고. 야 갑의 토지 이렇게 많이 지대를 지불한다 하더니 너는 여기 와서는 이렇게 적게 지불해 그랬더니 우리 낙농업하고 달라요. 우리는 도심에서 조금만 이동하면 수송비가 급격히 증가한다. 수송비 급격히 증가하면 남는 게 없잖아요. 지대를 많이 줄 수 없어요. 그래. 급격히 하락하는 거야. 가팔라. 근데 낙농업은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요. 사실 숲이 가까워요. 낙농업은. 얘들은 지가 운송수단이야. 얘들은 도심에 있으라 외곽에 있으라 큰 차이가 없어요. 심지어 지가 짠 우유도 지가 들고 와. 그렇잖아요. 지가 운송수단이니까. 그러니까 요것은 숲이 가깝습니다. 좋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낙농업이. 자 여기 내 토지 쓸 사람 나와봐. 낙농 여기 있죠? 얘는 안 나오죠? 너 왜 안 와? 그랬더니 우리 거기 밖에 나가면요 부도예요 부도. 수송비 지불하고 아예 우리 부도에 부도 날 것 같으면 내가 남의 토지를 왜 써? 맞습니까? 자신 노력의 대가도 챙길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안 나타나. 그래서 이윤의 한계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국 어떻게 되냐 결론이 여기서 때까지는 토지를 누가 이용해? 임업이. 여기서 때까지는 낙농업이 이렇게 이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상대로 여기가 토지가 비싸요. 토지를 좀 집약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아서 뭉뚱거리니요. 집약적 농업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조방적 농업이 나타날 수 있어요. 집약이 뭐예요? 모아서 뭉뚱거린다는 뜻이잖아요. 여기는 방목하는 그런 스타일. 그래서 이렇게 돼서 입지가 교차됐다 해서 입지 교차 지대설. 응? 위치에 따른 지대 차이가 나타나면서 위치 지대설 그래요. 지금 느낌 왔어요? 그러니까 농업 입지도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거 봐요. 집약적 농업, 조방적 농업. 그러니까 농업 입지 이름이 다다니까 이게. 멋지지 않아요? 근데 이 곡선을 뭐라 부르냐면 한계 지대 곡선이라고 그래요. 지대 곡선. 지불할 수 있는 최대금이 나타나는 건데요.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토지에 이제 같은 이목길도 경쟁이 붙을 수 있겠죠. 자, A가 이만큼 지불한다 했을 때 B가 이 정도 더 지불한다 했다면 이만큼 더 지불하고도 손해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B가 저렇게 지불한다 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A만큼 지불한다면 이 차이가 초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C가 이 정도 더 지불한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 정도 더 지불해도 손해가 아니니까 그래요. 반대로 B만큼 지불한다면 차이가 초과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D는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보다 더 지불하면 손실이니까 그래요. 그럼 여기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한계점 이런 거 맞죠? 최대 금액 최대. 그래서 이거 들어본 것 같은데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가격. 누가 이야기했어? 수요 곡선이 그렇잖아요. 정신 좀 차려봐. 우리 제가 경제이론 할 때 뭐라 했냐면 수요 곡선이 핵심이라 그랬어요. 모든 비밀이 거기 있어 거기. 그걸 무시하면 안 돼. 자 경쟁 상황이 연출되게 되면 어때요?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요걸 발전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알론소예요. 알론소가 뭐 한 게 별로 없어 보면.
그래서 이제 알론소 이론으로 바로 들어오는데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원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도시의 토지 이용을 보면 패턴 이렇게 이제 둘만 한번 해봅시다. 똑같잖아. 하나 더 해볼게요. 이렇게. 봤더니 이런 상황이 연출돼. 지금 여기서부터까지는 상업입지가 들어오고요. 여기서까지는 주거입지가, 여기서까지는 뭐 공업이나 농업이 들어오는 그런 양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선이 탄생하죠. 또 경쟁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선을 뭐라 그러냐면 경쟁 지대곡선, 입찰 지대곡선, 비드렌트 이렇게 불렀어요. 뭐야? 한 게 없어요. 뭐 경쟁은 무엇을 사라지게 한다? 초과이익. 그러니까 초과이익은 없어요. 없고요. 손실 있을까요? 아니 손실 보면서 남의 토지를 왜 이용해? 집에 와서 발 닦고 자지. 정상 이유는 없나요? 익히지. 자기가 노력한 대가만큼 챙겨야지 남의 토지 이용하지.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매끄럽게 한번 그려봤어요.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됩니다. 매끄럽게 그렸더니 됐죠? 이 기울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울기 거리당 지대일 것 같아요? 그리고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요? 원점이 볼록하죠? 볼록하고 기울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기울기는 자 이렇게 봅니다. 기업의 토지 사용량 그리고 기업의 한계교통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요게 이제 가설을 통해서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성립이 돼요. 그래서 교통비, 토지 이렇게 하는데 교통비 대신에 수송비, 운송비 다 씁니다. 아셨죠? 네, 뭐 상관없어요. 똑같은 얘기. 자, 우리가 생각하기는 거리당 지대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게 맞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봤더니 1번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동하면 집가지대는 하락해서 토지 사용량은 늘어나요. 사람들이 토지를 더 많이 쓸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기울기는 작아져요. 이렇게 분모가 커지면 전체값은 작아지잖아. 해봐요. 완만해지죠? 그렇네. 두 번째 대답해 이제 드디어 교통체계가 개선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주거지는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외곽 간다 그랬죠. 교통비가 절감되고요. 이거 기울기가 완만해지는데 이렇게 도심에 있는 사람이 외곽으로 교외화, 외곽이죠. 여러분 수도권에 있는 인구 500만 명이 이 지역으로 다 이사 왔어요. 그럼 홈플러스나 하이마트는 어디로 가요? 이 근처로 와야지. 맞습니까? 다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프 이렇게 된다. 도심 쪽은 집가지대가 낮아지고요. 외곽은 집가지대가 상승하기 시작해 이제. 옛날 토지가 아니에요. 이제는 옛날 토지 아니라고 비싸졌다고. 그러니까 경기 외곽에 천당 아래 분당 생기는 거예요 이제. 분당 땅값 장난 아니에요 거기도. 응? 알겠습니까? 천안 땅값 오르고 그런 것처럼. 지금 봐봐요 여기 강릉 뭐 지나가죠? SRT인가? 뭐 지나가죠? KTX? 그러니까 왜 그래? 알면서 그래. 땅값 올랐죠? 안 오를 리가 없어. 오르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렇게 됩니다. 그것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리당 지대 그러면 이걸 설명을 못해요. 요 흰색이 노란색으로 바뀌는 게 흰색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는 거. 우리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중에 수요의 변화하고 비슷한 거예요. 첫 번째는 수요량이 변화하고 비슷한 거고 지대가 하락하면서 이렇게 이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설명이 돼요. 여기 작아지니까 기울기가 약해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 맞죠? 그러니까 지금 봐요. 요 기울기를 표현할 때 기업의 한계 교통비를 기업의 토지 사용량으로 나눈 값이다. 그러면 5. 근데 이렇게 하면 틀려요? 기업의 토지 사용량을 기업의 한계 교통비 나눈 값이다. 그러면 X야.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헷갈리니까 이렇게 하자고요. 바닥에 토지가 있죠? 교통이죠? 자동차가 지나가죠? 땅쪽 들어가면 돼, 안 돼? 토지 위에 자동차 이렇게 기라고. 이것도 이 다음에 다 그려줘요. 내가 이거 컴퓨터 다 그려놨어. 요것마저도. 그러니까 일맥상통하게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외곽 봐봐요. 외곽 예전에 토지가 아니에요. 이제 토지가 비싸졌어요. 여러분 토지가 비싸지면 토지를 많이 못 쓰죠. 그래서
외곽이 있어서 이용 주체별 한 사람당 이용 주체별 단위 토지 사용량은 감소해 가요. 증가가 아니라. 토지를 많이 쓰려고 하면 값이 비싸지죠? 집가지대 상승해서 이제는 토지를 많이 늘릴 수 없고 대신 자본 등을 많이 쓰려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런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토지, 여기가 자본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 등량곡선이라고 그래요. 등량곡선. 자, 잠깐 봐요. 지금 토지를 여기서 이만큼 쓰고 자본을 이만큼 쓰고 있었는데 여기는 동일한 생산량을 나타낸 점들입니다. 여기가. 자, 도심으로 갈수록 토지가 비싸죠. 토지량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줄이면서 동일한 생산을 유지하려면 상대적으로 자본을 많이 쓰게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토지 대신에 자본으로 바꾼 거예요. 맞습니까? 도심으로 갈수록 자 봐요. 도심일수록 도심이다 그러면 집가지대가 높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저기서 낮아진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높은 곳이다 한번 해봐요. 집가지대 높다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토지 이용 집약도는 자 토지 단위 면적당 노동량이나 자본량을 말하는데 이게 높아져요. 도자 나왔죠? 토지에 대한 이용 집약이 뭘 얼마나 비율 나타내는 표현이잖아요. 맞습니까? 다음 두 번째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 성이나 비율이나 같은 말 아니에요? 이것도 높아져요. 뭐뭐에 대한 그런 바다에 깔린다 그랬어요. 대신한 비율.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 이것도 높아져요. 토지 바닥에 깔고 자본을 얼마나 결합시켰냐면 결합시킨 비율 위에다가.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동의해요. 도심 집까지 되니까 뭐라고? 토지용 집약도가 높아지고, 오케이? 토지에 대한 자본 대체성 크고 토지에 대한 자본 결합 비율 높다. 여기 상업적 토지용이 왜 여기서 나타날까요? 상업적 토지용이 도심에 나타나는 이유는 땅값이 비싸. 여러분 강남 한복판에다가 감자 심어갖고는 지대 감당할 수 없어요. 공장도 안 돼. 그러니까 생산물 단위당, 다시 단위면적당, 토지 단위면적당 생산성이 높아요. 생산성이나 수익성이나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서비스 생산도 생산이에요. 알겠습니까? 또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양문형 냉장고 살 때 어디서 사요? 산속에서 들어와서 들고 나와요? 도심 가운데서 이걸 사지. 무겁잖아. 아니 양문형 냉장고를 갖다가 말이죠 도심에서 안 사고 어디 저 산골에서 가져와라 그러면요 운송 수송비 더 들어. 아니 뭐 그것보다 더 안 되겠지만 모두 30만 원 들걸? 끌고 내려오고 그러려면? 그러니까 교통이 편한 곳에 있어야 돼요. 여기서 취급하는 생산물 양문형 냉장고 같은 거 생산물 단위당 한개 교통비가 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 봐요. 이거 생산물 단위당 한 교통비가 큰 물건을 도심에서 취급할 수 없거든요. 하이마트 이거 크면 어떻게 돼요? 전체가 크죠? 기울기. 그러니까 기울기가 가파른 곳에 있단 말이에요. 상업적 토지. 지금 이해됐어요? 교재에 밑줄 긋겠습니다. 자, 요 첫 시간 요게 고비야. 어제 뭐 저기 분당에서 강의 해주니까 멍 해가지고 좀 멀게 느껴질 수 있는데. 자, 195페이지 들어가 보면 양글 3번에 입지교차 지대설, 위치지대설에다가 밑줄 긋고 별표. 그 표현이 중요하다. 옆에 하나 적어요. 고립국 적어요. 적었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그림이 됐어요. 1번 그 그림 외우지 마. 이런 걸 또 외우고 있어. 그 뭐 생산물 채소와 과일, 목재, 연료, 곡물, 목축장 가만히 있어. 채소, 과일, 이거 끝장이야 이거. 이게 외우지 마.
내려가서 1번 개념 기억 리카도의 차익 지대론의 위치 개념을 추가 밑줄. 그 다음에 둘째 줄 끝에 현대적 입지론의 기초를 제공 밑줄. 니은 둘째 줄에 수송비 전략분만큼 지대를 발생시킨다. 뭐야, 판사한 내용 그대로 아니에요? 넘겨봐요. 자, 한계 지대 곡선. 니은 들어갈게. 니은 가운데 아래쯤에 니은. 둘째 줄 집약 농업 중심지에 가깝게 끝에 기울기는 극경사. 조박 농업 중심지에서 멀리 끝에 기울기가 완경사. 디귿 끝에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집약적 토지 이용. 오른쪽 197 알론소의 입찰지대설. 티넨의 고립국 이론 도시공간에 적용하여 확장 발전. 봐봐, 갖다 써먹었다니까 얘가. 그 다음에 그래프 밑에 기업 입찰지대 경쟁지대 단위면적 토지에 대해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뭐 최대 금액 밑줄. 그 줄 끝에 초과이윤이 0. 셋째 줄 끝에 원점을 향해 볼록한 오가형 곡선. 니은 둘째 줄 지대의 지불 능력이 커서 입찰지대 곡선 기울기가 가파른 업종 밑줄. 셋째 줄 중심지에 가까이 입지. 디귿 입찰지대 곡선 밑줄.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각 산업의 지대 곡선을 연결한 곡선 밑줄. 그리고 연결한 곡선 그 옆에다가 뭐라 적냐면 이렇게 적어요. 포락선. 뭐라고 한다? 포락선. envelope curve예요. envelope은 감싼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응? 포락선이 나옵니다. 포락선. 됐어요? 그 다음에 식 들어가요. 기울기 나와 있고요. 단위당 분자가 한개 수송비 수송 두 글자 동그라미. 바닥에 토지 동그라미. 요거 그러나 이거 어딨냐? 토지 위에 자동차 그러나 거기다가. 됐습니까? 그렇게 해놔. 미음 들어가요. 미음. 끝에 집약적 이용 밑줄. 둘째 줄 끝에 조방적 이용 밑줄. 비슷해. 비입 들어갑니다. 교통의 발달 밑줄. 끝에 지대곡선의 기울기는 완만 밑줄. 그리고 교회 현상 밑줄. 그리고 밑에다 페이지 적어요. 페이지 200. 밑에다가 페이지 200페이지 적어요. 가봐요. 200페이지 보면 토지와 자원의 대체관계 그림 보여요? 이거. 요거. 거기 뭐 점선 같은 거 안 찍혀져 있을 뿐이에요. 그냥 생략한 거예요. 그냥 간단히 그냥 적어놓은 거지. 오른쪽 갑니다. 지대곡선 양가리 2번. 식이 똑같네? 똑같잖아요. 똑같지 아까 봤잖아요. 그러면 양가리 2번에 지대곡선 동그라미 2번 가봐요. 교통발달 등으로 항교통비가 감소 밑줄. 끝에 기울기는 완만 밑줄. 끝에 교회 현상이 진전. 똑같네? 그죠? 그 내용이 양가리 3번이에요. 교통의 발달 토지사에 미치는 양 1, 2, 3번 됐고요. 3번 바로 갈게요. 3번 끝으로 가요. 외곽지역에서의 이용주체별 단위 토지 사용량은 감소 밑줄. 다음 페이지 202페이지 2번 3번 4번 가요. 4번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 밑줄. 도심에 가까울수록 높고 밑줄. 동그라 5번 둘째 줄 끝에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 크다 밑줄. 그리고 그 위에 비공간에다가 이거 적어놔요. 추가로 이거 추가해서 적습니다. 알겠죠? 쉬는 시간.